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이제 국장한테 수상한 돈이 배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새로운 단서를 잡아낸 모양입니다.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다음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의문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금품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또 지목이 됐는데요.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지난해 6월 20일 조이제 국장 사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작은 상자에는 5만 원권 현금 70만 원과 헬스용 러닝 셔츠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이제 국장은 6월 11일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하고 이렇게 9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조이제 국장은 곧바로 서초구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서초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이 낮아서 11월 28일에 내사 종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이제 국장이 이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그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나에게 그 시점에 돈을 보낸 것은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다.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가 돈까지 받았다는 물증이 검찰에 제출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이제 국장 스스로 이걸 감사실에 신고를 한 점, 이 점을 들어서
이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이제 국장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누군가의 흉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예. 혹시라도 뒤탈이 날까봐 예. 입막음을 해두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군요. 아, 그런 시각도 또 가능하겠네요. 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결국 공범이 되는, 완벽한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훗날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보낸 사람이 청와대 쪽 인사들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네. 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네. 이게 다 사실이라면은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이게 정말 참. 이거는 참 영화라기보다는 코미디예요.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추리극인데 요거는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어제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가 황우여 대표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해달라. 이재선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지난 총선 때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맞붙었던 후보가 민주당 박범계 후보였는데요. 졌죠, 결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레일 사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코레일 사장, 공기업 사장을 하려면은 이런 당협위원장 자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았어요. 근데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지방선거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 조직 정비가 필요한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 당협위원장 공석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런 내부적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선진통일당, 예전에 자유선진당 있죠?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직전에 합당을 했습니다. 근데 선진통일당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바로 이재선 전 의원입니다. 총선 때 같이 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재선 전 의원으로 그래서 기왕 자리가 빈 거 합당도 했으니 이재선 전 의원 이 사람을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앉혀야 되겠다. 당내에서 이런 추진하는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자 이 최연의 사장이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서 안 된다. 내 측근을 갖다 앉혀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측근이 누구냐? 지난 총선 당시에 최연의 사장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최연의 사장은 차기 총선에서 대전 서구울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변에 더욱 파다해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초강경 대응한 것. 이건 역시 결국 차기 총선 공천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연의 사장은 황우여 대표를 만난 것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대전 서구울이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좀 정치하고 싶은데 돌봐달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는 또 그대로 싱크가 돼가지고 방송을 통해 다 나갔습니다. 네. 참 이건 예, 그냥 한 5분 동안 웃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렇게 잠시 웃으세요. 예. 한국일보의 만평에 나왔는데 예. 왼쪽에는 KTX 기관차가 있고요. 예. 열차가 있고 예. 오른쪽에는 새누리당 차가 보입니다. 네. 이 양쪽에 예. 다리 하나씩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최연의 사장입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장이 되나 봐요. 공기업 사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라는 현우석 부총리의 얼마 전 발언이 있었죠.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이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런 선언을 이렇게 한 이후에 과연 공기업은 낙하산 없는 그런 구조인가 따져봤어요.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295곳의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했는데
그 현오석 부총리 발언 이후에 2달 동안 새로 임명된 40명의 핵심 임원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7.5%였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 현오석 부총리 발언 전까지 임명된 정치인 수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래 놓고는 그 이후에 정치인 낙하산이 3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결국 친이의 공기업 파티가 끝났고 친박의 공기업 파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라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관련한 인터뷰가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말이죠. 최민희 의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하여간 터무니없는 사실까지도 뒤집어 씌워서 모략을 했던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거든요. 자회사라 할 수 있는 채널A에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종북 시비를 걸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하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채널A 이 지분 구조 이 문제가 있다.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이게 채널A의 실체적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최민희 의원이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선 동아 모두 최민희 의원 발언에 좀 더 무게를 실은 채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 보도가 나오면은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KBS 수신료 인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데 KBS 수신료가 인상돼야 조중동, 종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수신료가 올라가게 되면 KBS 광고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그 광고의 파이를 조중동이 또 종편을 통해 나눠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제목화한 것을 보면은 글쎄요. 무슨 의도일까요? 전략의 부재인 건지 하여튼 항상 자기들의 이익에 기반해서 기사를 써왔고 제목을 뽑았던 두 신문 이례적입니다. 사실 연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네. 좀 자극적이죠. 예. 심한 경우엔 선정적인 보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 노동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든 어떤 네. 기업이 파업을 하든 파업을 공격하는 쪽 네. 특히 이런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연봉을 늘 들먹였습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선정적인 보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KBS가 자구 노력 없이 수신료,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네. 국회의원이 자료를 공개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아일보는 글쎄요. 그냥 연봉이 높다. 이 얘기만 하고 있군요. 예. 지금 이 기사 어디에 수신료 얘기가 있나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수신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KBS 직원 비판만 하고 예. 수신료 얘기를 하면 파이가 안 돌아오잖아요. 수신료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 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빼고 KBS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라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최민희 의원이 발표할 때는 수신료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 핵심은 빠지고 네. 비판하고 싶은 것만 비판한 거죠. 예. KBS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은 조중동 종편에게 나름대로 또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겠죠. 저는 조선동아일보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고 봅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면요. 기초선거,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선거, 여기서 정당 공천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이 그거를 그야말로 전 뒤집어버렸단 말이죠. 공약 파기가 이것뿐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첫 번째, 빌려온 좌클릭 의제는 버린다. 그래요, 진짜. 네. 경제민주화가 그렇고요.
또 재벌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뭐 이미 뒤집은 지 오래입니다. 또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 보편적 복지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또 반값 등록금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모두 다 전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자, 이렇게 빌려온 좌클릭 의제는 버린다는 점이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몰랐다거나 아니라고 우기거나 뭘 잘 모르고 생각하셨다거나 이런 식의 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의 견강부회식 공약 파기 패턴도 있다는 겁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때 실질적 작업을 맡아서 해본 결과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잘 몰랐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놓고는 박근혜 대통령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공약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값 등록금 후퇴를 놓고도 1년 정도 늦춰놨던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 뒤에 한번 보죠. 어떻게 또 말이 바뀌는지. 세 번째, 공약 주체들이 주도한 그 약속 파기였다. 그러니까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해외 순방할 때 말이죠. 그럴 때 공약 파기를 합니다. 인도, 스위스 같은 이런 해외 순방을 떠난 이튿날 기초선거 공약 파기를 공식화했고요. 지난 10월에 기초연금 후퇴 파문이 번질 때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순방을 떠났네요. 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순방 때 주로 공약 파기를 하는 건가요? 물타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약 파기 논란을 가리기 위해서 개방형 예비 경선 도입을 제안했고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을 파기할 때는 북한 미사일과 같은 안보 변수를 끄집어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타기, 남에게 덮어씌우기, 그리고 몰랐다는 모르쇠.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그 명분이 뭐였냐면요. 새누리당의 명분은 위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위헌 판결이 있었는지 따져봤는데 없었어요. 새누리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2003년 1월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의 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을 뿐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재판과 관련 없다면서 판단을 배제했습니다. 다르죠. 정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헌재의 결정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왜곡, 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명분이 없으니까, 공약 파기에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면피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매우 역력해 보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네. 국민일보 6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춘천지검 전모검사가 연인관계인 여성 연예인을 돕기 위해서 검사의 본분을 저버렸다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의 검사 생활도 마감하게 됐는데요. 자, 현직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가 이 연예인이 집행유예 석방 뒤에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예인에게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여만 원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형외과 의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은 시인을 냈는데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그나마 그래도 중지를 지키는 겁니다. 조선일보 오늘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여성 연예인이 어떤 성형을 했길래 검사까지 동원해서 보상받았나 이렇습니다. 이 연예인이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 이 연예인 이름도 나왔어요.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가슴은 730만 원, 엉덩이는 800만 원 선이다. 여러 군데를 동시 성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 쓴 거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여성 기자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 오수미 인턴 기자. 이게 참
이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기사를 쓰고 싶은가요? 물론 제목을 뽑은 것은 데스크겠죠. 근데 하여튼 이 조선일보의 이 제목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찌라시만도 못한 그런 이 제목입니다.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9살부터 64살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5%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자 가운데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66.6%였습니다. 피해자 99%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미 뭐 당장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보십시오. 그 뭐 성추행, 명백한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처만 받았고요. 그것도 피해자의 어떤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품위 손상을 했다는 이유, 그 이유로 경고만 받았습니다. 이런 사법 구조 속에서 무슨 2차 성폭력을 그렇게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신고를 하고 법에 호소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진환 차장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벗어야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대체.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요. 자, 윤치호 아시죠? 윤치호. 구한말 대한제국의 정치인인데요. 자, 이 사람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섰던 인물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친일로 돌아서서 태평양 전쟁 참여를 독려했고 그 공로로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아주 뭐 명징한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반민족 친일 행위자를 공식 발표할 때 일반 친일파도 아니고 생계형 친일파도 아니고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국가 작사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서명까지 된 붓글씨 이 문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 애국가 가사라는 겁니다. 미국 에모리대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필본이 확인이 되면은 윤치호가 애국가의 작사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 그분도 친일파로 분류가 되죠. 작사 친일파, 작곡 친일파. 예. 그래서 사실은 애국가가 과연 우리의 국가로 합당하냐라는 논란이 여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남한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부인해서가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작사 작곡가가 모두 친일파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서 애국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빚어졌던 거죠. 물론 아직 뭐 윤치호가 진짜 작사가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부정한다, 이런 식의 용도로 갖다 쓰는 일부 세력들. 물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은 친일파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도 그것에 만주국에서 이제 네, 지휘를 했었죠. 예. 네. 또 한국 환상곡,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일제를 찬양했던 그런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윤치호 이 인물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논란이 없는 명백한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인물이 작사한 노래를 애국가로 불러야 된다. 저부터도 네.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깨름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 최연해 코레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최 사장은 황우여 대표와 20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국회 소위가 길어져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잠깐 인사드린 거예요.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좀 잘 좀 정치하고 싶으니까 정표를 봐달라 그런 얘기죠. 최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의 후임 임명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내놓았던 자기 지역구의 후임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일 때 최연애 사장. TV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3월 26일 대전 MBC 주최 토론회 실황. 저 최연애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히 나섰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직접 챙기는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때에는 서로 다른 당 후보로서 경쟁자였으나 대선 직전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으로 한 식구가 된 이재선 전 의원. 이제는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지역협의회를 놓고 최연애 사장과 한판 붙게 생겼는데 최연애 새누리당 후보. 이 토론회에서 이재선 선진통일당 후보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중에서 알짜배기 KTX를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누리당의 정책 기조는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철도공사 간부 출신으로서 또 누리당의 후보로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KTX 그 분할 민영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그 현재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KTX의 분할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반대 의견을 그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의 그 이재선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막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재선 후보 정권이 밀어붙이면 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곡을 지르는데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은 누리당의 그 분들은 사실 그 당론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면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코레일 사장이 되면 더 그럴 수밖에.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연애를 꼭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믿을 수 있는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서구, 활기찬 서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